정치사에 없던 새로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나는 여소야대라는 건요, 옛날에 있었던 여소야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는 집권 초기에 잠시 여소야대가 됐다든가 또는 중반 이후에 그런 사태가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레임덕이 걸려서 이제 거의 그때쯤은 더 약화되어 있고, 총선까지 패배하고 나면은 완전히 식물화되다시피 된 대통령의 마지막 몇 달 사이에 등장하는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또 하나는 18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천안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천안함도 그렇죠. 4대 강령제도 그렇죠.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서 잔뜩 그런 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정말 삼권분립이 된 의회답게 조사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현상일 거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 아니라 그 누구도 여당 후보가 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리라고 봐요. 사실 김종인 박사가 이번에 한나라당 도로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가지 점에서는 좀 동의하는데,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지고 나면은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이 걱정돼서라도 한나라당을 좀 도우려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맞습니다. 집권 세력으로서는 거의 수급불능의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기면은 대선에 이긴다고 봅니다. 또 대선은 인물 위주로 가니까 지금 인물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인물이 아주 없지도 않다고 보는데, 인물을 평가하는 방법이 총선 승리를 하게 되면 전혀 달라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야, 이거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하면 안 되는데 누가 박근혜를 꺾어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안철수한테 확 쏠리고 어느 날은 문재인한테 쏠리고 이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박근혜 후보가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격인가 하는 차원에서 야권 후보를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철수 씨가 나오겠다면 안철수도 평가 대상일 거고, 문재인도 있고, 손학규 대표도 계시고, 정동영 등등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그래서 인물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선거연대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양쪽에 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진보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20석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려면 민주당한테도 얼마를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20석을 꼭 만드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법을 거쳐서 20석이 안 되는 정당이라도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이게 더 민주적이고 바람직하고 또 용이한 일인지,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타결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선거연대를 안 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정당이 양보해봤자 민주당 쪽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돼 버리면은 선거연대 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설령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선거연대 한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몇 석 뺏기더라도 다른데 파급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이제 4.27 보궐선거 같은데, 순천 이런 데서는 통합 후보가 당선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 한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 한석이야 무슨 소리 당선돼도 그 사람은 한나라당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야권 연대가 성과를 보여야지 다음번, 특히 이번에
이번에 선거연대가 힘이 실리고 당내의 통합파가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번엔 지금 여기저기서 좀 져봤자 양보해서 져도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게임은 대선 게임이고 20대 국회는 아마 전혀 다른 규칙 아래 선거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는 뭐 한명숙 대표나 그 지도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통합할 때 손 대표가 하셨듯이 확 저질러 버리고 한번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깽판치고 하는 사람들 뭐 대표실 좀 점거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통합 과정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쇠퇴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연대는 그렇게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이건 뭐 그전에 무슨 저 지방선거 연대할 때처럼 지루하게 끌어서는 절대로 성공도 못하고 국민들만 짜증나게 할 겁니다. 대선 후보로 나가는 사람은 저는 무엇보다도 좀 담대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담대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때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얼마나 담대한 공약을 내놨습니까? 예비군 폐지하고 그 시절에 예비군 폐지하고 남북대화 하겠다. 4대국 평화 보장 하겠다. 그 후에 지금 2000년 이후에 된 그 포용 정책의 윤곽을 그때 이미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 야당 바람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고 이번에도 좀 그렇게 치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난 교육 문제라고. 교육 문제에서 정말 참신하고 내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연평도 사건만 가지고 뭐 너희들 안보에 무능하느냐 할 게 아니라 바로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천안함 사건 자체가 사실은 저쪽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저게. 저도 물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상은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정부 당국이 그걸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말 바꾸고 국민을 우롱하고 해온 것만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발표된 그 내용이 국제사회를 설득하지도 못했고 독립적인 과학자들로부터도 반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인데 야당 의원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서 쭈뼛쭈뼛하면서 저쪽에 아킬레스건으로 말하자면 뭐 3단 옆차기로 나오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피해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대선 때 가면은 과감하게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하자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그 민주사회의 기본이고 사실은 진정한 보수주의라면은 법치를 위해서 반드시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낡은 얘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평화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평화가 그냥 뭐 연평도의 포탄 떨어지는 그런 사태는 다시 없어야겠다 하는 정도면은 실제로 포탄이 날아올 위험이 없는 한은 국민들이 별 관심을 안 쏟습니다. 또 뭐 남북교류 하던가 다시 하자. 좋지 뭐 하면 되지. 그 정도지. 그건 정말 낡고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한데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강조했듯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게 국내 정치 권력에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거를 탁 찔러가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남북 간의 분단을 관리하면서도 남북 통합의 길이 다시 역전될 수 없는 그런 공동의 잔치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남북연합 같은 그런 잔치를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담대하게 해야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몇 년 이내에 평화협정 만들겠다. 물론 그게 한국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마음먹으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은
부시 대통령도 결국 임기 말에 가서는 종전선언 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이 남북관계가 자기들 정치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정치화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그거를 그냥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뜻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덧붙이기를 적어도 그 점에서는 보수 세력이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보수 세력은 알고 그걸 정치화해서 이용을 하는데 남북 관계를 그동안에 다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냉전을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가 민족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좀 협력하면서 잘 지내자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이것이 보수 세력 또는 그 수구 권력의 핵심을 타격하는 이슈라는 인식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치화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